1935년 11월 30일 한 여인의 동상 제막식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모였다. 송진우, 여운형, 방응모, 이인과 같은 거물급 민족 지도자가 축사에 나섰고 조선, 동아, 조선중앙을 비롯한 민족신문과 잡지들이 입을 모아 거룩한 여인이라 찬탄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살아있는 부처, 대보살로 존경받았지만 역사에 묻혀있던 이름 최송설당. 과연 그녀는 누구이기에 이토록 많은 칭송을 받았던 것일까? 파란만장한 생의 여로에서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경북 북서부 지역의 중심지로 예부터 교육 연룹기로 유명한 김천에 인재양성의 산실, 전국 단위 자유형 사립고 김천고등학교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립돼 90년이 넘는 세월, 4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민족사학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희사해 학교를 세운 이가 최송설당 여사다. 해마다 3월 1일에 거행하는 입학식. 송설학원 김천고등학교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미 독립선언서 3.1절 기념식과 입학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리. 1919년 선포된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은 그 어느 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다. 학교 설립자인 송설당 여사가 남긴 민족 자존의 정신을 기리는 오랜 전통이다. 우리나라를 일제의 압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육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민족사학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람을 위해서 사학을 만든 것은 우리 김천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국경일인 3.1절의 입학식을 일제 치하의 문을 연 11번째 사립인문계 학교. 일제의 압박을 이겨내고 순수 민족 자본으로 학교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설당 교육재단에는 김천중학교, 김천고등학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전신이 김천고등보통학교입니다. 김천고등보통학교는 1931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설립자는 최송설당 여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자본으로 설립한 한강 이남의 최초의 인문계 사립학교입니다. 그래 이게 최초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자부심으로 거의 100여 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김천고등학교의 전신인 김천고등보통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에 개교했다. 그 후 해방과 전쟁이라는 격동의 한국사 속에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김천중학교와 김천고등학교로 나뉘어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독특한 점은 사립인데 학교에 주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배출한 4만 3천여 명의 모든 동문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이례적인 운영 시스템을 꾸려왔다. 결국은 학교의 운영은 재단과 학교에서 하는데 또 학교의 재단 이사님들은 전국에 10개 지역에 동창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동문들이 추천하고 또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재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지요. 임명하고 그 임명된 재단 이사님들이
재단 이사장을 추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송설당 여사의 인재관을 깊고 소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욱이 여사님께서는 큰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과 재단과 동창과 학교가 일치단결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새로운 명문 사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졸업생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 학교에 대한 동문들의 애정도 그만큼 깊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동문들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김천고등학교만의 독특한 행사가 또 하나 있다. 매년 6월 16일이면 재학생과 선배들이 함께 여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기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설립자의 제사를 지내는 학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도 매년 제사 참배석을 했고 지금도 6월 16일 날이면은 송설당 제사에 참석을 합니다. 또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은 동창들과 현역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주고 동창의 그 학교의 그 설립자에 대한 추모를 하는 그런 행사로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 학생들의 든든한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된 송설당 여사. 독신이었던 여사는 종종 학생들이 다 내 아들이다 말씀했다는데 그녀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 김천중학교와 김천고등학교. 여사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이토록 존경받는 것일까? 태어났을 때의 나는 바람 앞에 부모를 따라온 소나무였다. 고독하게 떠돌아 한양에 살 때의 나는 겨울 역마루에 외로이 우뚝 선 소나무였다. 깨끗이 선조의 억울함을 씻고 따뜻한 봄날을 회복되었을 때의 나는 임금님의 은혜를 받아 고목이 된 큰 소나무였다. 간절한 뜻으로 국군에 보답할 때의 나는 하늘에서 밤에 내리는 눈이었다. 송설당 여사의 집안은 조선 후기 그 홍경래난과 연계돼 가지고 역적의 집안으로 몰려서 사실상 몰적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선대가 전라도 고부에서 김천으로 이주를 해왔고 이 이주해온 후에 송설당 여사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한 얘기가 우리네 집안은 억울하게 몰적이 되었다. 집안을 복원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였어요. 장녀로서 송설당 여사가 그 책임감 같은 것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55년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나 1939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송설당 여사는 조선이 전 근대에서 근대로 전환하는 격변의 시기를 살았다. 제국 열강들의 다툼과 밀려오는 서구 문물에 맞선 민족 자전의 함성이 전국을 흔들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김천의 부호반열에 오른 여사는 39이란 적지 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날 결심을 한다. 그렇다면 여사는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적지 않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1930년에 발간된 잡지 삼천리에 직접 상노에 나섰다는 대목이 있어 상업에 종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평생의 사명인 가문의 서론을 위해 한양으로 왔지만 임금을 아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었으니 여사는 밤낮으로 기도하며 길을 찾았다.
상경한 이듬해 을미사변이 발생하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던 고종이 1897년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복귀해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여사의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발생했으니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보모상궁으로 입성하게 된 것이다. 사연은 이러했다. 봉원사에서 엄귀비의 회임 소식을 들은 여사는 일념으로 왕자 탄생과 순산을 기원했고 이 일을 알게 된 엄귀비의 여동생을 통해 황실과 인연이 닿았다. 영친왕과 엄귀비를 보필하며 4년이 흐른 1901년 고종 황제가 몰적된 최씨 가문의 복권을 명했으니 평생의 수건을 이룬 여사는 선조의 묘를 재정비한 뒤 그 마음을 시로 읊었다. 아버님 옛날 말씀하시길 선조의 묘소 서쪽 변방에 있다셨네. 이 말씀 간과 폐에 새겨 종신토록 내 괴로워하였네. 다행히 황천의 도움입어 차례로 다 제자리에 있네. 마음은 기뻐 미칠 것만 같아 이에 서기를 마련토록 꾀하였네. 허나 가문 복권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를 침탈하려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영친왕이 일본으로 떠나자 송설당도 궁에서 나와야 했다. 영친왕의 보모 상궁이 된 지 꼭 10년 만의 일이었다. 출궁 후 송설당 여사는 지금의 무교동에 저택을 건립하고 송설당이란 현액을 걸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주소로 경성부 무교정 94번지. 여사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집이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해 가는 과정에서 궁궐의 인원도 감축하고 어떤 관직도 줄이고 뭐 제도 개편도 하는 과정에서 송설당은 궁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나온 뒤에 송설당은 멀리 가지 않고 무교정 94번지에 자리를 잡고 대저택을 건립하고는 송설당이라는 당호를 걸고, 이때 이제 만난 분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 그 다음에 예산 이인 변호사, 민족 변호사, 이런 분들을 이 송설당 저택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만해 한용운 선생을 만남으로써 본인의 불심을 실현하는데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재산을 기부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많은 조언을 듣게 되죠. 송설당에 정착했을 무렵 여사의 나이 어언 50대 후반. 상궁 최씨로 살던 시절을 뒤로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한 그녀는 자신의 이름 또한 송설당이라 명명했다. 소나무 송의 눈설, 집당.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1912년에 쓴 송설당서에서 여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삼동에도 타고난 성품을 더럽히지 않은 자, 사물 가운데 설중송, 눈 속에 소나무가 있는 고로 외람됨을 무릅쓰고 이를 호로 삼는다. 한겨울 추위를 이기는 강인함과 변하지 않는 기계가 서린 이름이 송설당인 것이다. 어려서 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운 여사는 1922년 틈틈이 써온 한시 259수와 한글 가사 50여 편을 정리해 송설당집을 발간했다. 당시는 이미 폐허, 백조와 같은 동인지를 통해 현대적인 작품이 유행하던 시기였으니 여사의 작품은 전통 시가 문학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과 진배 없었다. 송설당을 두고 조선의 마지막 여류 시인이라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시대 여성 문집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이 그것도 독자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의 경제력으로 편했다는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것입니다. 봐라, 여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자서전적인 그런 작품, 그런 문집이었다. 집안을 복원하고 여자지만 정말 치마만 입었지만 남자다라고 남자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3권에 실려 있습니다. 단아하면서도 대찬 장부의 기질이 느껴지는 작품들. 송설땅집의 서문은 병조판서와 외무 대신을 지낸 김윤식 선생이 썼고 마지막 3권은 당대의 문인들이 쓴 송설땅을 기리는 작품들이 실려있다. 그녀의 인품과 문학성이 두루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여사가 가지고 있는 그 문학의식 중에 아주 핵심을 차지하는 아주 원형적인 본질은 나는 누구인가. 여사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작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근데 그 나 속에는 이번 국가가 들어와 있어요. 불교의 세계관도 여사의 작품 속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것을 보면은 감싸 안고 포용하고 화해하는 정신, 이런 것들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잃어버린 국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국권 회복을 위한 그런 지사와 열사 같은 마인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불교적 세계관이 갖는 여유, 용서, 화해, 또 물아가 다 일체가 되는 그런 두 의식들이 조화롭게 뻗쳐나가면서 근대를 향한 선각자로서의 교육의 가치와 교육의 기능을 미리 근대적으로 내다본 그런 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자로서 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보시행의 실천에 앞장섰던 송설땅 여사. 1926년 조선일보 기사에도 그녀의 자비심을 칭송하는 글이 실렸다. 최송설땅 여사는 72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전부를 사회적 사업에 희생하려고 결심하여 국운을 갚고 사회를 위하려는 마음으로 본시 천성이 자선심에 풍부하여 어려운 소작인들에게는 1년 추수를 그대로 내어주고 어려운 사정을 돌보아 줌이 그네들의 친부모보다도 다를 것이 없다 하여 여사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다더라. 그리고 한 장의 서신. 조선 후기의 고위 관리로 일제가 주는 돈과 자기를 거절해 가난한 여성을 보낸 윤용구 선생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1934년 상해에서 발행된 개간지 무궁화에도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보내던 김천 출신의 독립운동가 여환옥 선생의 송설송이 게재됐으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송설땅 또한 독립자금을 지원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송설땅은 그 당시에 사람을 크게 가리지 않고 교리의 폭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상해랄까 이런 데 독립운동하는 분들에게도 몰래 어떤 후원을 해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소장농부터 애국지사에 이르기까지 송설땅 여사가 펼친 자비행, 그 뿌리엔 깊은 불심이 자리했다. 전국 30본산의 사찰들과 금강산 유점사, 표운사, 청암사, 복천암, 중흥사와 노적사, 해인사 같은 많은 사찰에 시주금이 전해졌으니 사찰 근처의 큰 바위나 비석엔 최송설땅이란 글씨가 남아있다. 조선사회에서 상궁이 받는 급료가 꽤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 돈을 받아서 나가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궁에만 있어야 되니까. 자, 이분들이 그러면 이런 재산을 증식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엔간 써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일반인이나 상공들이 이렇게 위안을 삼고 구경을 갈 수 있는 곳이 사찰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심이 합쳐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이렇게 사찰 시주로 하는 이런 불사의 시주들에는 상궁이 많이 나옵니다. 전국의 사찰 중에서도 특히 인연이 깊은 김천의 청암사. 1900년대에 대운 스님의 원력으로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는데 두 차례나 큰 시주를 한 분이 여사였다. 대시주 최송설당, 경신모춘, 주지 김대운이라고 새겨진 글씨. 송설당을 향한 스님의 고마움을 대신한다. 그리고 몇 해 전 123년 만에 장경 판전을 나와 화제가 된 고려 대장경. 해인사지에 1898년 고정 황제가 국내부 대신 이재순과 관청내시 강석호, 상궁 최 씨에게 인경을 명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상궁 최 씨가 송설당이거나 최소한 인경불사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해인사는 아마 불사에는 동참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899년이니까 엄기비가 궁에 들어가서 영친왕을 낳은 이후거든요. 이때 해인사 대장경 불사가 이루어져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작업에 참여했는데 역시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종도 시사를 했지만 엄기비도 시사를 했을 거고 당연히 거기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김천은 내가 태어난 땅이다. 사회 발전은 인재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의 확장은 재정을 마련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니 만약 지금 재정이 궁핍하다는 이유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30만 2,100원을 출연하여 김천중학교 설립 자금으로 찬조할까 하오니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잘 성취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10,000분의 1이 남아 보탬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조선 후기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한 김천은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전국 3대 시장의 하나로 급부상했다. 그러는 사이 나라의 운명은 하루가 다르게 위태로워졌고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제에 의해 침탈되자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학 설립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김천에도 금능학원이 설립됐지만 정규 중등교육기관이 아니었기에 김천의 유지들은 1923년부터 인문계 학교 설립을 준비했고 1928년에서야 우여곡절 끝에 김천고등보통학교 기성회를 발족한다. 하지만 학교 설립은 역부족이었다. 지역의 인사들이 기댈 곳은 고향에 정걸제라는 집을 짓고 한양과 김천을 오가며 생활하던 송설당 여사뿐이었다. 지방의 유지들이 김천에 고등보통학교를 하나 세워야지 김천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로 가지 않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올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지는 그런 모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고등보통학교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도 하고 기금도 마련했는데 기금 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대략 계산을 하니까 3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학교 하나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과 정글제를 오가는 최송설당 여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서울에 이제 이 유지들이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천 지역 유지들의 설득 속에 교육에 대한 열의를 깊이 인식한 여사는 75세가 되던 해인 1929년
당시에 사법서사로 학교 설립을 위해 애쓰던 이한기 선생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비밀리에 조사하게 했고, 그 결과 학교를 설립하기에 충분한 자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원래 여사는 인생을 정리하며 모든 재산을 해인사에 시주하려 했다는데, 이를 만류하며 교육불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이 만해 한용운 스님과 민족변호사 이인 선생이었다. 물론 이제 해인사의 전 재산을 시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후대의 인재를 위한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서 조선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어떠한 사찰의 불사도 중요하지만 인재 양성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굉장히 높게 심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 재산을 이렇게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의 원리를 이분은 이미 살아서 이미 체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송설당이 모든 재산을 학교 설립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서당 훈장이셨던 아버지와 정제를 유경에 써라 당부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교육사업의 뜻을 두고 양정, 숙명, 진명 등의 학교를 설립한 엄귀비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왕비와 상궁의 관계지만은 어떤 국면에서는 친교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또 그 고민을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을까라고 이제 보였을 때 그 은비가 만드는 근대 학교의 모습들을 가까이서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런 과업이 뭔가 하는 것들을 몸으로 체득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단을 내리기까진 심사숙고의 시간이 걸렸지만 한번 마음을 정한 후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 1930년 2월 23일 학교 설립을 위한 계약서와 약정서가 체결되고, 곧이어 학교 설립에 전 재산을 희사한다는 성명서가 주요 일간지에 실렸다. 그 후로 한동안 신문과 잡지에선 여사의 거룩한 쾌거를 칭송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지 20여 년, 1930년대의 식민지 교육 정책은 황국 신민화와 우민화, 여기에 사상감시까지 더해졌으니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대학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재 양성의 터전, 인문계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조선인에게 단기적인 실업교육만을 허용했던 일제가 김천에 새로운 인문계 학교가 문을 여는 것을 순순히 두고 볼 리 없었으니, 일본 총독부에선 고등보통학교 설립은 절대 인가할 수 없다며 실업학교를 설립하라고 종용했고, 7개월의 실랑이가 계속됐지만 송설당 여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트 인재를 양성해서 그 엘리트 인재가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인문계 사립학교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의 인맥을 이용해서 인문계 고등보통학교를 이제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송설당 여사가 각고의 노력 끝에 세운 김천 고등보통학교는 남달랐다. 현대식 학교 건물에 2배의 급료로 초빙한 인류 선생님들, 최신 설비의 과학관과 수영장, 그리고 기숙사까지 갖춘 최고의 사학이었다. 1931년 5월 9일 개교식에 참석한 민족 지도자들은 송설당을 동양 최초의 여성 유경 사업가라 극찬했고, 학교가 안정기에 접어든 1935년 개교 기념일엔 교기인 청송백설기가 제정되고 여사의 동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회가 결성됐다.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그것도 80을 넘긴 여인의 동상을 만드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 당시 여사를 향한 사람들의 존경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는 그해 11월 동상 제막식 날 독립운동가와 민족 지도자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인사들이 입증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박응모, 그리고 동아일보의 송진우, 조선중앙일보의 여운영 사장들이 모두 오시고, 물론 이인 변호사도 참석하시고, 한용운 스님은 축전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서 여운영 사장은 김천고등보통학교는 영남의 오아시스라는 축사를 해서 현재도 저희 학교는 영남의 오아시스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서술퍼런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자본으로 탄생한 김천고등보통학교는 해방과 6.25 전쟁으로 이어진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90년 전통이 빛나는 명문 김천중학교와 김천고등학교로 자리매김했으니 그 모든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송설역사관이 동문들의 힘으로 2008년 개관했다. 송설당 여사의 인생 발자취가 서린 유품과 옛 사진들, 연구 자료들,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들의 이름까지. 송설역사관은 재학생들에겐 민족 정신을 함양하고 보기 드문 여걸이었던 설립자를 만나는 배움의 장이며, 동문들에겐 오랜 추억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곳이다. 여러 가지 추억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내한 마라톤입니다. 내한 마라톤. 그래 추위를 이기는 마라톤인데, 그래 우리 학교에서 시내까지 왕복해서 10km 정도 뛰었어요. 12월 추운 겨울에 반바지 입고 이제 전교생이 다 뛰는 거죠. 그때는 내한 마라톤 하는 날은 시민들이 그 연도에 나와서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송설당 여사하고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걸 만든 거는 이게 거길 운동이에요. 말없이 일본을 이기는 거. 한겨울 추위에 맞서 한계를 극복하고 체력을 길러 나라를 구하라는 교육 이념으로 1934년 겨울부터 시작된 한국 최초의 학생 마라톤. 학생들은 내한 마라톤을 통해 송설의 정신을 몸으로 익힌다. 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성적을 더 내기 위해서 합숙 훈련을 합니다. 겨울방학 때 교실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여기 운동장에서 이제 그 땀 심해도 텐트를 치고 이제 밥을 거기서 해 먹고, 그 산 올라가는 비탈쯤에 송정이라고, 그러니까 송설당 여사의 송자와 뜰정자 해서 송정이라고, 물론 그 자리에는 여사께서 올바른 인재를 길러내는 집이다 해서 정걸제라는 것이 있고, 큰 그런 그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6.25 때 폭격을 맞아서 없어졌죠. 그러면 저희가 그 송정에서 올라가서 노래도 부르고, 또 이 봄, 가을 백일장을 하면은 그 나무 그늘 아래서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 송정 자체가 이 학교를 나온 많은 졸업생들의 추억이 총합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 길이 사립학교를 육성하여 민족 정신을 함양하라. 잘 교육받은 한 사람이 나라를 바로잡고 잘 교육받은 학생 한 사람이 동양을 편안하게 한다. 마땅히 이 길을 따라 지키되 내 뜻을 저버리지 말라. 최송설당 여사님께서 길이 사학을 육성하라는 유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초대부터 6대 재단 이사장님들께서 유지를 잘 지켜주셔서 오늘의 김천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4대 김세영 이사장님께서 1950년대 말에 수월성 교육을 시작하셨고, 6대 송석한 회장님께서
학교 체제를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변경시켜서 전국구 명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송설당 여사님 유지 두 번째가 민족정신 함양 세 번째가 1인 정방국인데 지금 우리 김천고등학교는 43,000명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 졸업생들이 민족정신 함양이 잘 되어 있고 지덕체를 겸비한 아주 훌륭한 인재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설당 여사님의 유지 중에 1인 진동양이 있습니다. 교육 잘 받은 한 사람이 동양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우리 학교는 목표를 국내가 아닌 아시아 최고 명문학교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들 한 학년 정원이 240명인데 16명의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인재를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그들이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세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키워서 송설당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1939년 6월 16일 오전 학교의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설당 여사는 만 84세를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껴가며 모은 생활비마저 학생들을 위해 남기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간 것이다. 송설당 여사님의 마지막 유언 보면 그게도 사후에 여기다 불당을 모시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왕전하와 이왕비 전하도 모시라고 해놨어요. 봉안하라고. 이 이왕전하는 영친왕이거든요. 이분은 불심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었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 그거를 뜻을 이루어주는데 큰 역할을 해준 영친왕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거를 계속 불교를 통해서 바라고 빌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러줄 것, 정걸제의 불상을 봉안하고 영친왕과 엄기비의 존위를 모셔줄 것. 장례는 생전의 당부에 따라 7일 동안 학교장으로 엄수됐다. 여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모두 나와 수백 장의 만장과 화환을 들고 행진했고 전국에서 수천 명의 조문객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당시 주요 언론에선 추도의 글들을 앞다투어 실었는데 동아일보는 49제를 앞두고 4부에 걸친 특집을 연재해 여사를 향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1963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정신의 배양을 위해 교육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추서했다. 일제시대 때 그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평양의 백선행, 김천의 최송설당 여사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최송설당 여사 그 복원 작업을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자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화해서 정말 우리 최송설당 여사가 대한민국의 여성 위인이라 그럴까? 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여튼 그 최송설당 위인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변화무쌍한 4차 산업사회가 곧 닥치잖아요, 우리 미래에. 그런데 이런 사회에 우리 학생들이 훌륭하게 잘 적응하고 그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우는 게 우리 학교 역할이잖아요. 그럼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자. 전국에서 찾아오고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아시아의 김천고등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재단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천고등학교 졸업하면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정말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조선 말기 여인의 몸으로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전 재산을 희사해 민족의 미래를 위한 학교를 세우기까지 비바람은 모질게도 불어오고 때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독감이 엄습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송설당은 눈밭에 홀로 푸른 소나무처럼 진흙 속의 연꽃처럼 혼탁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다. 평생을 바쳐 무에서 유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세상에 환원하고 떠나간 시대의 선각자 최송설당. 그녀가 키워낸 학생들이, 그녀의 아들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상을 밝히며 그 뒤를 따르고 있다.